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저는 좋은교육연구소의 박조은 소장입니다. 오늘은 우리 보육플러스 선생님들과 평가지에서 자주 감점이 되는 항목과 면담은 어떻게 준비하면 좋을지 알아보려고 합니다. 강의 영상 하단에는 면담에 대한 예시 답변과 그리고 강의 자료가 첨부될 예정이니 참고하셔서 준비하시면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럼 평가제에서 자주 감점이 되는 항목 22가지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평가제에서는 총 4개의 영역으로 구분하여 평정하고 있습니다. 제1영역인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서는 어린이집에서 10명에 적합한 보육과정을 계획하고 실행하고 있는지, 교사와 영유아 간의 상호작용이 적절히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정합니다. 2영역인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 영역에서는 어린이집의 실내의 공간, 시설 및 설비를 구성하고 운영하는 부분과 기관의 운영, 가정 및 지역사회와의 연계에 대한 평정이 이루어집니다. 3영역 건강 및 안전 영역에서는 실내의 공간의 청결 및 안전, 극관식 관리, 건강 증진을 위한 교육 및 관리, 등하원의 안전, 안전교육과 사고 예방 등에 대해 평가합니다. 4영역 교직원 영역에서는 원장의 리더십을 비롯하여 보육교직원의 근무 환경과 처우와 복지, 그리고 전문성 제고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등을 평가하게 됩니다.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보육과정 및 상호작용에서는 영유아의 권리를 존중하는지 필수 지표로 살펴보며 더불어 어린이집의 보육철학과 표준보육과정에 근거한 보육계획의 수립 및 실행, 영유아의 놀이 및 활동에 대한 지원, 상호작용 지원, 보육과정 운영평가 등을 살펴보게 됩니다. 1-2-2지표, 영유아가 편안한 분위기에서 일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운영한다. 이 부분에서는 낮잠을 실시하지 않겠다라는 동의서를 부모에게 받아 기관에서 임의적으로 낮잠을 생략하는 경우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만 3세까지는 반드시 낮잠 시간을 계획해서 실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1-2-3지표에서는 하루 일과에서 영유아의 놀이가 충분히 이루어지도록 하고 있는지를 평정하는데요. 실내 자유놀이 시간이나 바깥놀이 시간을 정당한 사유 없이 기준에 맞지 않게 실행하고 있는 경우 그럴 때에는 감점이 될 수 있으니 시간도 반드시 같이 확인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특별활동에 대한 내용인데요. 특별활동을 오전에 실시하거나 참여하는 원화의 원령이 적합하지 않은 경우 또한 필요한 서류 등이 누락되어 있는 경우에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1-3-3지표는요. 영유아의 다양한 놀이와 활동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는지 평정하고 있는데요. 영화반의 교실에 신체놀이 자료가 구비되지 않아서 교실에서 충분한 신체놀이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면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공이나 천, 백업이나 후프, 풍선 등 다양한 신체놀이 자료를 함께 제공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끼적이기 자료도 같이 제공해 주시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1-4-2지표에서는 교사가 영유아가 스스로 자신의 생각이나 의견을 또래와 나누고 표현할 수 있도록 격려하는지를 평정하고 있습니다. 또래 간의 상호작용을 격려하지 않거나 기회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충분한 상호작용에 대한 모델링을 보여주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1-5-2지표에서는요. 영유아의 일상생활과 실내의 놀이에 대한 관찰 내용을 기록하고 영유아의 발달 특성과 변화를 평가하는지를 확인하고 있는데요. 3개월간의 기록에 놀이에 대한 관찰만 있거나 일상에 대한 관찰이 있게 되면 놀이와 일상을 충분히 보기 어렵다고 판단하기 때문에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관찰월 3개월 이내의 관찰 일지에 놀이와 일상에 대한 관찰을 반드시 구비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이번엔 2영역 보육환경 및 운영관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영역에서는 어린이집 운영 방침을 수립하고 운영하고 있는지 뿐만 아니라 보다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관리에 대한 내용을 살펴봅니다. 어린이집에서는 영유아와 가족을 위한 다양한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지역사회와 협력적인 관계를 맺음으로써 영유아가 자신과 주변의 환경을 긍정적으로 인식하고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해 주어야 합니다. 2-1-1지표에서는요. 보육실내 놀이 영역이 영유아의 연령이나 발달 특성, 놀이를 반영해서 구성되어 있는지 판단하고 있는데요. 놀이의 자료가 충분하지 않아 마찰이 계속 발생되거나 영유아의 흥미나 수준을 반영하지 않고 교사 주도의 활동이 운영되는 경우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2-1-3지표에서는 영유아의 요구를 충족하는 보육실 이외에 별도의 공간이 마련되어 있는지 평정합니다. 식당이나 유의실, 도서공간 등이 마련되어 있지 않거나 실제로 사용하고 있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2-2-2지표에서는요, 영유아의 발달을 지원하는 다양한 놀이 및 활동 자료가 준비되어 있는지 확인하고 있는데요. 끼적이기나 신체놀이, 다양한 놀이소품 등이 이번 주의 주제나 또 우리 아이들의 수준에 맞지 않게 제공되어 있다면 감점이 될 수 있겠습니다. 어린이집 운영계획을 수립하여 부모에게 안내하는지 확인하는 2-3-2지표에서는요. 운영계획을 안내하지 않았거나 부모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 등하원 시간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지 않은 경우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부분도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2-3-4지표에서는 신입 영유아 적응을 위한 지원을 하고 있는지 평정하고 있습니다. 신입 영유아 적응 일지에 누락이 있거나 최소 5일 이상의 진행을 하지 않은 경우에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신입 영유아의 경우 단계적으로 최소 5일 이상 신입 영유아 적응 과정을 실행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2-4-1지표에서는 어린이집을 개방하여 다양한 부모 참여와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는지 평정합니다. 아동학대 예방교육은 반드시 들어가야 되고요. 한 가지 방법으로만 실시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 가지 방법으로 최소한 2가지 이상의 방법으로 부모 참여와 부모 교육이 이루어지는지 확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건강 및 안전, 사명역에서는 지표를 통해 실내외의 공간을 청결하게 유지하고 사고나 위험으로부터 영유아를 보호할 수 있는 안전한 보육 환경의 제공을 중요하게 생각하고 평정합니다. 또한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위생적인 생활습관, 건강과 영양에 대한 지원, 등하원 시 안전보호, 안전교육의 실시 및 사고에 대한 대처 능력 등에 대한 관리 내용을 평정하게 됩니다. 3-1-1지표에서는 실내의 공간을 청결하게 쾌적하게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이동식 변기의 경우 사용 후에는 즉시 처리해 주셔야 하고요. 세척해서 청결히 유지해 주셔야 합니다. 배변 후에 물을 내리지 않거나 방치된 경우, 또한 배변 후에 손 씻기를 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점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손 씻기는 반드시 철저히 해주셔야 되겠습니다. 3-1-2지표에서는 실내의 공간과 설비를 위험 요인 없이 안전하게 관리하는지 평정합니다. 실내외의 공간, 특히 영유아가 사용하는 공간에 위험한 요소가 발견되어 있다면 감점이 되기도 하는데요. 장군장치나 손끼임 장치, 창문 보호대, 온수 조절 등 아이들이 활동하는 데 어려움이 없게끔 안전하게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2-1지표에서는 영양의 균형을 고려한 급간식을 제공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특히 집단 급식소 같은 경우에는 보존식 관리 규정을 준수해 주셔야 되는데 이 부분이 잘 이루어지지 않아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3-2-3지표에서는 조리 및 배식 과정을 청결하고 위생적으로 관리하고 있는지 확인하고 있습니다. 조리사 복장 규정을 반드시 준수해 주시고 제공일 전에 미리 조리하여 만들어둔 재료를 사용하지 않도록 유의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3-3-1지표에서는 손 씻기나 양치질 등 청결한 위생 습관을 실천하고 있는지 확인합니다. 식사 전이나 바깥놀이 후에, 배변 후에 손 씻기는 반드시 실천해 주셔야 하고요. 아이들의 손 씻기도 잘 관리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영유아 보육교직원의 건강증진을 위한 예방관리와 교육을 실시하는지 확인하는 3-3-3지표에서는 건강검진 서류가 구비되어 있지 않아서 감점이 되는 경우가 덜어 있는데요. 3회 이상 권고하였지만 부모가 검진을 받지 않았다는 경우에는 그 부분에 대한 증빙 자료를 함께 첨부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교직원 영역에서는 보육교직원 및 원장이 전문성 향상을 위해 직무나 경력, 역량 등을 고려하여 체계적인 교육을 계획하고 실시하는 것을 살펴봅니다. 또한 교사용 공간 및 교직원의 설비 마련, 스트레스 경감을 위한 근무 환경의 조성, 처우 및 복지 제공 등을 평정하고 있습니다. 4-1-1지표에서는 원장이 자신의 전문성 향상을 위해 어린이집 발전에 기여한다 라는 내용으로 살펴보게 되는데 보육 과정이나 운영, 회계에 대한 교육을 이수해 주셔야 되고요. 이 부분에 대한 이수가 없거나 증빙 자료가 누락된 경우 감점이 되기도 합니다. 4-3-1지표에서는 보육교직원의 복무와 보수에 관한 규정이 있고 이를 준수하고 있는지 평정하고 있는데요. 복무 규정이 없거나 실제 기간의 내용이 아닌 경우에 감점이 되기도 하고요. 시간의 수당 등에 반드시 지급해야 되는 의무가 있는 보수 규정을 이행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점이 될 수 있습니다. 4-3-3지표에서는 보육교직원을 위한 복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지 평정합니다.
모든 보육 교직원에게 동일하게 복지를 제공하지 않은 경우에도 감점이 되고요. 교직원 면담 시 제공받지 못했다고 답변을 하는 경우에도 이 부분에 대해서 감점이 있을 수 있습니다. 4-4-2지표에서는 교사의 상호작용에 대한 관찰과 지원을 실시하고 있는지 평정합니다. 상호작용 지원에 대한 실시 기록이 누락되어 있거나 허위사실의 기재가 발견되는 경우에도 감점이 되고 있으니 이 부분은 연 1회 이상 반드시 실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제 평가제를 대비한 면담을 준비하시면서 체크해 주셔야 되는 부분 확인하겠습니다. 지표에 있는 모든 면담의 내용을 숙지해 주셔야 하고요. 새롭게 추가된 면담 질문은 지금 같이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를 들어 영유아 학대 예방을 받은 후에 영유아를 대하는 것에 어떤 변화가 있었나요? 라고 물어봤을 때 우리 선생님들이 학대 예방 교육을 받은 후에 스스로 변화가 있었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솔직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들의 마음에 대해 잘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어떤 행동을 했을 때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지 않고 어떤 이유에서 비롯되었는지 생각하고 도움을 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고 있습니다. 교육을 받은 후에 내가 아이들 대하는 부분에 있어서 조금의 변화가 있었다 라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편안하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유아를 학대로부터 보호하기 위한 자신의 역할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라고 질문을 했을 때는요. 지자체 아동보호 전담 요원과 아동보호 전문기관에서 아동의 권리를 보장하고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하여 아동의 학대 피해와 가해자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책임감을 가지고 끝까지 지원해야 됩니다. 라고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아이들이 학대를 당했을 때 그 사실을 알게 된 우리 교직원들은 필수적으로 아이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를 잘 이행해 주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위의 내용을 잘 숙지해서 대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보육교직원이 영유아를 거칠게 대하거나 부적절한 상호작용을 하는 경우를 목격하거나 들은 적이 있는지, 이러한 경우에는 어떠한 조치를 하였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도 질문을 할 수 있는데요. 지금까지 그런 경우는 없었지만 만약 목격하게 된다면 해당 교사로부터 아이를 분리하고 원장님께 보고합니다. 상황이 개선되지 않는다면 학대 신고 의무자로서 112에 신고하겠습니다. 라고 정확하게 답변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 외에도 평가제 지표에서 보고 있는 다양한 면담의 내용들이 있습니다. 이 면담에 대한 예시 내용은 저희 영상이 끝난 후에 아래 더보기를 눌러주시면 그 안에 링크와 또 첨부 파일로 저희가 준비한 면담 자료 및 기타 자료 등을 같이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여기에서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평가제에서 감점이 되는 요인들 잊지 말고 하나씩 체크하시다 보면 분명히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